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 40대 여성입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 치솟는 물가가 저 역시 무서울 때가 많은데요.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 때문에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저만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사회 전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집안에도 이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는 제 나이 30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성격이 참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늘 함께 있으면 우울했던 마음도 즐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오빠, 남동생과도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시부모님께선 정말 시골 어르신들처럼 정 많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결혼하고서 시댁에 가면 늘상 시모는 큰 솥에 닭을 삶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어여 먹어. 닭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엊그저께 김치도 담갔으니까 같이 얹어서 먹거라. 갈 때 김치도 좀 싸가고. 어머님, 어머님도 좀 드세요. 저 발라주시느라고 한술도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난 많이 먹었어. 너나 어여 먹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든든하게 먹어야지. 난 괜찮으니까 많이 먹고 또 먹어. 이따가 고구마도 구워줄게. 그렇게 시모는 결혼 초기부터 절 너무 예뻐하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시댁을 만나게 되어서 전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딱 한 사람, 시동생과는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 중 제일 별난 사람이었거든요. 수학철이 되어도 힘들다며 시댁 일을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필요할 땐 갖은 아양을 다 떠는 사람이었어요. 답답한 시골이 싫다면서 성인이 되고서 바로 독립을 했다던 시동생은 틈만 나면 일을 그만뒀고 돈이 없을 때면 시댁에 찾아와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하곤 했어요. 한 번은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시동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형, 언제 왔어? 형수님도 오셨네요?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요? 어머님 과수원 나가셨는데, 근데 도련님, 지금 일하고 계실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말에 일하신다면서요? 아, 거기 간뒀어요. 주말에 일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유, 그래가지고 이번 달 월세 좀 엄마한테 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럼 저 과수원에 가볼게요. 정말 그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다 보니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엄청 화를 내고 욕했지만 시동생한텐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런 철없는 시동생이 저희가 결혼하고서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정말 답도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새색 씨를 데리고 오니까 동서가 그냥 마냥 고맙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시동생이나 동서나 똑같았거든요. 부창부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동서 또한 처음엔 정말 개념 없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끔씩 시댁에 가면 동선 막 시댁 여기저기 뒤지면서 생필품들을 챙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겁해서 말린 적이 있었어요. 동서, 동서 지금 뭐해? 지금 뭐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어머님이 저번에 생필품 없으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요. 오늘 온 김에 가져가려고요. 왜요? 형님도 챙기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님은 뭘 쓰시라고. 남은 거 넉넉하게 있는 걸 가져가라는 거지. 싹 다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형님, 어머님이 분명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형님이 뭐라고 하세요? 고작 이거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형님 집도 아니면서. 평소에도 정말 생각이 짧고 어리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말을 하던 동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도 따뜻하게 감싸주신 게 바로 시모였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동서의 상황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큰애야, 작은 애 말이다. 네가 좀 더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네? 왜요, 어머님? 저 솔직히 동서하는 거 보면 한번 크게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너무 동서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다. 실은 작은 애 가정사가 좀 있어. 작은 애가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 친정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손에 금해서 눈치도 많이 본 것 같더라. 자기 딴엔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까칠하게 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먼저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서 이해해보자. 지금은 서로 어색하고 그래서 더 불편하겠지만 친해지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시모는 동서도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동서가 출산을 했을 땐 손수 집에서 산후조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동서도 까칠했던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동서네 집에 출산용품을 좀 가져다 주려고 갔었는데 한눈에 봐도 동서가 바뀐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 이렇게나 뭘 많이. 이거 가지고 오시는데 힘드셨겠네요. 감사해요. 잘 쓸게요. 어? 그래, 동서. 몸은 좀 괜찮아? 어머님이 동서 허리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해서 여기 복대도 챙겼어. 이거 착용하고 있으면 좀 나을 거야. 그래요? 어머님 덕분에 솔직히 전 편하게 산후조리하고 있죠. 아이도 다 봐주시고, 남들은 신생아 때 잠도 잘 못 잔다던데, 전 어머님이 계셔서 진짜 푹 쉬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모가 정성으로 진심으로 동서를 대하니 동서도 차츰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깜짝 파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출산 이후 동서의 첫 생일날이었어요. 시모는 그날 정말 정성스럽게 동서의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그걸 받고서 동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동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작은 애야. 아, 왜 울어? 울지 말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울면 어쩌니? 저, 저 진짜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축하받은 적도 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시모 덕분에 동선, 사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일 때면 동서도 옆에서 부지런히 음식도 만들고 심부름도 하고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다 시모 덕분이었어요. 또 시모는 동서뿐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흔히들 시는 시라고 아무리 좋은 시댁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 정말 살면서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죠.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두 아들을 혼자 돌봐야 하니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시모가 그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바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휴, 이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아니, 내가 그냥 이거 죽만 놔두고 갈까 하다가 너 혼자서 애들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괜찮으면 내가 들어가도 되니? 아우,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 세상에, 뭘 이렇게나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짐이 많으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이걸 혼자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어, 아이, 마침 전복도 있고 해서 너 몸도 안 좋다는데 전복죽이라도 좀 해 먹이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너 아직 아침 안 먹었지? 내가 얼른 데워줄 테니까 한술 들고 넌 들어가서 자거라. 그렇게 그날 전 시모의 전복죽을 먹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앓다 보니 정말 약을 먹자마자 정신없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너무 화들짝 놀라 밖에 나가보니 정말 정신없이 어질러 있던 집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께서 쪽지를 남겨두셨더라고요. 애미야, 일어나면 전복죽 한 번 더 먹고 약 먹고 푹 쉬거라. 애들은 내가 집에 데리고 가마. 주말에 아범이 애들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 쪽지를 보고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그땐 일을 하시다 보니 애들을 봐주실 수가 없었는데 시모가 제 걱정에 그 새벽부터 과수원 일 다 팽개치고 올라오셨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정말 저나 동서나 진심으로 아껴주셨답니다. 그래서 전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또한 저희 집에 살뜰하게 잘했고요. 특히나 남편은 저희 친정에선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친정 아빠나 오빠나 남동생이 워낙 말수도 적고 조용했었는데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면 진짜 분위기를 확 밝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에선 저보다 남편을 더 반가워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선 딱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철없는 시동생이 결혼 후에도 자꾸만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턴 동서가 많이 울적해하고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동선 본인이 직접 돈을 벌겠다며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모께서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동생이 변변치 않으니 시모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우셨던 거겠죠. 그렇게 시댁의 도움으로 동선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옷이나 주얼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씩 동설 볼 때마다 신기한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 감각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쇼핑몰을 열자마자 쭉쭉 성장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동서도 다 이게 시모 덕분이라며 그 공을 돌리곤 했습니다. 첫 해 매출을 정산했을 때 시댁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서가 진짜 해산물이며 고기며 다 직접 사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서가 시모께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렇게 쇼핑몰 잘 된 거 다 어머님 덕분인 거 아시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 이렇게 편히 사는 거예요. 무슨, 내가 도와줬지만 이렇게 큰 건 네가 잘해서 그렇지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다. 난 우리 작은 애 믿는다. 네, 저 진짜 앞으로 열심히 운영할게요. 그래서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 후로 동서의 쇼핑몰은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원 한 명 없던 1인 쇼핑몰에서 점점 직원들도 한두 명씩 늘어났고 금세 시모의 돈도 되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는 바쁜 동설 대신에 동선의 집안 살림도 다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시모와 밥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동서네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꼴이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휴,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아휴, 내가 일주일 동안 과수원 일로 바빠서 못 왔더니만 이렇게 됐네. 애들이 많이 바빠서 그랬나 보다. 어머님, 이걸 어머님 혼자서 매번 다 치우신 거예요? 전에도 계속 이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아예 정리를 안 하고 산 것 같은데요. 작은 애가 바깥일 하는데 어쩌겠니? 네 동선 그렇다고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나라도 도와야지. 괜찮아. 일단 얼른 내가 대충 치울 테니까 거기 좀 앉아 있어. 금방 한다. 그렇게 묵묵히 동선의 집을 치우시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자신의 친자식처럼 동서의 상황도 다 이해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동서도 살림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모 도움을 받고서 사업이 잘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역시나 사람이 변하더군요. 평생 힘들게 살았던 동서는 어느 순간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점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만 동서 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손톱이 무슨 손가락만큼이나 길게 연장돼 네일을 해왔더라고요. 아, 동서, 이게 뭐야? 아니,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세상에. 아유, 형님,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인 거 모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예쁘죠? 예쁘네. 근데 오늘 과수원 수확하기로 했는데 그 손으로 할 수 있겠어? 아유,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는데요. 괜찮아요. 망가지면 또 받으면 되죠. 처음엔 동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치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사치의 정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기 시작했고 여행도 매달 가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 인성도 바뀌더군요. 심지어 동서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기고만장해져서 점점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의 고급 외제차를 끌고 오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자랑을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형, 저 차 얼만 줄 알아? 내가 예전 월급이었으면 아예 꿈도 못 꿨을 차인데 내가 마누라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런 차도 끌고 다닌다. 진짜 형도 좀 그냥 회사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거 좀 생각해봐. 형수님, 형수님은 저희 아내처럼 뭐 다른 거 생각해뒀던 거 없어요? 아유, 형도 이제 고생 안 하게 해야죠. 야, 됐어. 그리고 니들 보니까 자꾸 차도 바꾸고 명품 가방이며 이것저것 자꾸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 아유, 괜찮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데. 우리 정도면 이런 거 그냥 껌값이야, 껌값. 야, 아무리 그래도 저축은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계속 쓰다가 나중에 큰일 나. 형, 부러우면 말로 해, 말로. 그렇게 걱정하는 척 부러워하지 말고. 형수님도 다른 일 할 거 없으면 우리 아내 회사에서 포장 알바라도 뛰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넉넉하게 일당 챙겨드릴 테니까요. 정말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으스대는 시동생 얼굴이 어찌나 꼴배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동성 그러면서 옆에서 웃으며 동조하고 진짜 그 두 사람은 다시 철없는 그때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동생과 동서의 거만함은 끝을 모르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시모는 김장을 할 때도 혼자서 몰래 다 담그시고 저희한테 나눠주시곤 했거든요. 근데 얻어먹는 입장에서 시모 혼자 고생하는 건 싫어. 꼭 김장날을 정해 같이 담그곤 했는데 매년 오던 시동생과 동서가 어느 날부턴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장하기 전부터 애들도 많이 아프고 시모도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대로 김장을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계획을 다 취소하게 되었죠. 그런데 김장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진짜 어이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동서, 올해 있잖아. 아무래도 김장은 좀 무리인 것 같아. 어머님도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고 나도 애들이 아파서 말이야. 올해는 그냥 각자 알아서 김치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김장을 안 한다고요? 그럼 저희 김치는요? 사 먹어야지. 그러면 어머님이 집에 작년에 담아두신 거 남았다고 그거 가지고 가라셨어. 저 시간 없는데. 그럼 형님이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배달비는 드릴게요. 뭐? 동서, 아까 내 말 못 들었어? 우리 애들 아프다고. 아파서 김장도 안 하는 판국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동서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아니, 전 그냥 겸사겸사 돈도 벌고 그럼 좋으니까. 싫으면 마세요. 도대체 절 어떻게 생각을 한 건지 돈 주면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돈이라는 게 뭔지 동서가 뭘 해도 돈돈거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건강했던 시모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서 수술을 받은 끝에 시모는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후유증으로 한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는 아무래도 큰 병원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시모를 모시고 서울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몇 주간 시부께서 직접 간병도 하셨어요. 그러다 저희가 병문안을 갔던 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저 아무래도 내가 이젠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니들 엄마 간병 좀 해줄 수 있겠니? 시부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대답을 한 건 시동생이었어요. 간병? 아빠, 그러지 말고 간병인을 써. 돈이 있는데 돈으로 간병인 고용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간병을 하라고 해? 나도 생각 안 한 거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간병인 손에 네 엄마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내 친구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간병인이 왔었는데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반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고 그래서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하더라. 내가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좀 돌아가면서 간병해다오. 나도 일 안 할 땐 와서 네 엄마 볼 테니까 그래주면 안 되겠니? 저희는 시부의 간곡한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지금껏 그렇게 저희를 잘 챙겨줬던 시모가 아픈데 어떻게 자식으로서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저희와 동선애가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동선 일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아 나중에 제가 따로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동서, 서방님한테 들었지? 어머님 서울 계시는 동안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서 언제 시간 돼? 아무래도 동서가 일을 하니까 동서 시간 되는 때만 와서 좀 어머님 간병해줘. 형님, 제가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도 바빠서 난린데. 길게 있으라는 건 아니고 내가 어머님 간병할 건데 그래도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돌볼 시간만이라도 어머님을 좀 간병 대신해 달라는 거야. 동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님이신데 동서가 그러면 안 되지. 알겠어요. 그럼 저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동선 연락 한 통 없고 전화를 해 부재중을 남겨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 올 생각인가 보다 생각하고 혼자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건 바로 동서였어요. 어? 동서, 어떻게 왔어? 연락도 내내 안 받더니. 형님, 비즈니스 모르세요? 비즈니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연락하시는 건데요, 정말. 동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누워있는데 간병을 못하겠으면 와서 상황을 설명해서 어머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지. 솔직히 어머님 여기 오고 나서 동서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근데 대뜸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형님, 저희 남편도 얘기했다면서요. 그냥 간병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동서, 아버님 하신 말 못 들었어? 아버님이 다른 사람 손에 어머님 맡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 그건 핑계고, 뭐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참, 알았어요. 그러더니 동서는 갑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 지갑에서 5만 원짜리 3장을 꺼내 들더니 딱 저한테 주더라고요. 자, 형님, 이 정도면 형님 일용직 뛰는 만큼은 되는 거죠? 형님이 간병인 고용되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전 바빠 죽겠으니까 이제 전 그만 괴롭히세요. 내일도 지금 일찍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바쁘다고요. 아휴, 그러게 아버님은 그냥 간병인을 쓰시지. 왜 이렇게 며느리 귀찮게 하시는지 몰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 아휴,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원.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돈이면 다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이렇게 자식들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간병을 왜 자식이 하는데요? 그리고 전 며느리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제가 왜 간병을 해요? 형님도 착한 척 그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돈이면 다 되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 뭐 아버님이 돈이라도 주실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형님네 형편도 안 좋으니까. 뭐?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네 외벌이에 아주버님은 돈도 많이 못 버시고 거기다가 자식은 둘씩이나 낳아서 빠듯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간병 핑계로 뭐 아버님한테 돈이라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아버님도 간병비 내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 드린다고요. 정말 동서의 말에 전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돈 때문에 간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들어 계시던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너 지금 말 다 했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 언제 깨어나셨어요? 둘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 말 다 들었다.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가거라 당장.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동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 어머님 놀라셨으니까 얼른 가라고. 참, 알았어요. 연락 드릴게요. 그렇게 동선 불이 났게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던 건지 동서가 나가자마자 시모는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군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을 거라며 모질게 행동하는 동서도 마음으로 꼭 안아주셨던 시모였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신에게 그렇게 막대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전 그런 시모를 그저 옆에서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다음 날 시동생이 찾아온 거였어요. 전 당연히 시모께 사과를 하려고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시동생은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니, 간병인을 쓰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돈 준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굳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려서 왜 우리 마누라 힘들게 하냐고.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우리 싸웠잖아. 그리고 형수님도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멀쩡히 잘 사는 부부 금술 왜 이렇게 못 깨뜨려서 안달이신데요?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세요? 어제 동서가 뭐라고 했는 줄이나 아세요? 그거 아시고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아니, 우리 아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솔직히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 굳이 간병인 안 쓰겠다고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뭔데요? 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형수님한테 돈 줬다면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아, 참. 제발 좀 사람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나가버린 시동생을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퇴근을 하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 자식!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리고 네 형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아직도 철도 안 들어가지고 개념 없이 구는 게 너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네 마누라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간병은 못해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 그렇게 가족한테 함부로 하다가 큰 코 다쳐 임마. 그딴 개념으로 살 거면 아예 찾아오지도 마. 그 뒤로 정말 남편과 시동생은 크게 싸웠고 시댁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시모께서 건강을 되찾고서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던 날도 시동생과 동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연락 한 통 안 드렸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어찌됐든 동선 그 뒤로 저와 시모를 보고 싶지 않다며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신에도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의 시동생조차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고요. 명절날 남편이 그래도 전화라니 시동생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희상아,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내려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다들 기다리시는데 바빠서 못 오는 거면 전화라도 해야지. 와이프도 안 가는데 내가 거길 왜 가? 나 혼자 가기 싫어. 뭐? 재수 씨야 그렇다 쳐도 너는 와야지 마. 부모님 얼굴을 뵈야 할 거 아니야? 아, 됐어. 나도 가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도 찾지 마. 정말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시동생과 동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챙겨주던 시부모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 3년 동안은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할 것 같다며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신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길에 남편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에 가는 이유는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시동생이 뜬금없이 찾아온다고 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망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뭐? 아니, 동서 쇼핑몰 그렇게 잘 된다면서 갑자기 망하긴 뭐가 망해? 재수 씨가 쇼핑몰 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을 도용해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랬나 봐. 아주 그냥 소송 들어오고 난리였나 보더라고. 그때 이후로 매출도 뚝 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도 막 강제로 해고하고 또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고 그랬다더라고. 세상에 돈이라면 진짜 아무거나 다 했나 보구나. 남의 제품을 도용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근데 왜 시댁에 찾아와서 도와달래? 모른 척 할 땐 언제고?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들 소송해서 지고 다 망해가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나 봐.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기어코 저녁에 집에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좀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여보.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댁에 갔더니 이런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새침하게 굴던 동선 시모 옆에 찰싹 붙어
쌩글쌩글 웃으며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거 건강에 좋은 영양제인데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사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애도 키워야 하고 쇼핑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아오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저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도 동선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하는데 정말 그 꼴을 보고서 기가 차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시부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본론이나 얘기해. 대체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왜 왔어? 아빠, 아니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러다가 진짜 다 망해요. 지금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진짜 힘들어요. 네, 아버님. 저희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 네?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니들 그렇게 자랑하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거냐? 그게 이미 다 썼죠. 이것저것 다 팔고 그랬는데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 돈 있으시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이러다 망해요. 자식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때 가만히 있던 시모가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절대 못 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 망해. 나 거리에 나앉을까?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돈이 있어도 니들한테 줄 돈은 없어. 니들이 우리를 부모로 보긴 하는 거야? 니들이 저지른 행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니들이 그랬지? 자식이 왜 부모를 책임져야 하냐고. 그럼 왜 부모인 우리 니들 책임져야 하는 거니? 니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을 한 적이나 있어? 뒤로는 온갖 무시를 다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엄마 말이 맞다. 나도 절대 도와줄 수 없어. 힘들 때 모르는 척 하더니만 막상 니들 힘들고 나니까 이제야 찾아와?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절대 안 되니까 지금처럼 그랬듯이 앞으로도 찾아오지 말어라. 그렇게 시부모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때부터 시동생과 동서의 태도도 싹 달라졌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전 자식도 아니에요? 우린 자식도 아니냐고요?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부모가 도와야죠. 맞아요, 아버님. 며느리도 자식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도와주지 마시고 빌려주세요. 빌려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주시기 정 싫으시면 빌려주시라고요. 너무나도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에 시부는 화가 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셨고 시모는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와 남편 역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전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시모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돼 바로 시모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선 양심 없는 두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돈이라도 맡겨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양심 있으면 여기에 찾아오지도 말았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형수님, 형수님은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웬 참견인데요? 뭐 이 자식아? 너 지금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래, 그럼 네 형이랑 얘기해보자. 어? 네 형한테도 어디 그렇게 소리쳐봐. 형도 상관하지 마. 내가 형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 꼴을 보고서 시부는 결국 시동생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너야말로 우리 집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말거라. 나 세상 뜨면 남아있는 과수원이고 뭐고 재산 다 네 형한테 넘길 거니까 더 이상 넌 여기 찾아오지도 말어.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엄연히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맞아요, 아버님. 이 사람도 자식인데 어떻게 재산을 형한테만.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해? 니들 입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냐? 부모 아플 땐 생판 모르는 척하던 니들이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아깝디? 돈이면 다 되는 니들이 돈 얘기 나오니까 아깝더냐? 니들 같은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아까워서 단돈 100원도 못 줘. 아버지, 진짜 그러시면 저 소송할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자식인데 제목도 있잖아요. 재산 얘기가 나오니 또 눈이 돌아간 시동생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의 말에 결국 참다 참다 시부의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시부는 마당 한쪽에 있던 큰 몽둥이 같은 나무를 들고선 아주 저 두 사람을 아작을 낼 기세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들아, 소송? 소송이라고 했냐? 니들이 우리한테 뭘 했다고 그걸 탐내? 내가 가만히 안 둬, 어? 이 양심도 없는 호로 자식들 같으니라고. 니들 두 번 다신 여기 한 발자국도 못 밟게 할 거다. 얼른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버지, 아버지 그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아우, 아버님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렇게 힘든 부모 외면하고선 이제 와서 뭐? 도와줘? 이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니들은 매가 약이야, 매가 약. 매 맞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얼른 썩 꺼져. 아유, 갈게.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결국 시동생과 동선 시댁 마당에서 허겁지겁 나가버렸습니다. 시부는 끝까지 두 사람을 쫓아가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날 시모는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자기들 힘들다고 뻔뻔하게 찾아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 하셨더라고요. 전 옆에서 시모 손을 꼭 잡고 마음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동생이고 동서도 그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더니 딱 그 꼴이더라고요.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모는 쌈짓돈까지 다 털어 도와줬는데 잘 되고 난 이렇게 싹 변한다는 게, 거기다가 자기들이 또 힘들어지니 본인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시동생네와는 아예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애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누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대답을 했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와, 진짜 꼴을 보고 저와 남편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수염은 언제 면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덥수룩하고 얼굴은 푸석푸석한데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집으로 들어와 저희를 보더니 시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형수님, 저 다 망했어요. 저 빚은 빚대로 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 여자 저 배신했어요. 배신했다뇨? 그 여자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저 다 속았어요. 속았어. 사업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도 많이 받아서 저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아버지 찾아갔는데 너 같은 아들은 둔 적 없다며 쫓아내시고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동서라는 여잔 그새 돈에 눈이 멀어 바람까지 났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파탄이 난 거였습니다. 이미 빚이란 빚은 동서고 시동생이고 엄청나게 생긴 상태였는데
그 감당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바람까지 났다니 진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러면서 저희에게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형, 형수님, 제발 아버지 엄마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형,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좀 말해줘. 울며 불며 사정하는 시동생을 한참 바라보던 남편은 시동생의 팔목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냉정하게 딱 얘기를 하더군요. 너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병원 몇 번이나 갔냐? 네 처가 안 간다고 해도 넌 얼마나 갔냐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무리 네 처가 뭐라고 해도 넌 똑바로 정신을 차렸어야지. 이제 와서 도와줘? 돈 필요할 때만 부모고 돈 없을 때 부모도 아니야? 형, 그게 아니라 나도 나도 그 여자 입노름에 속은 거야. 아무리 속았다고 해도 네가 정신 차릴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 끝까지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와? 너 지금 그렇게 된 거 다 벌 받는 거야. 부모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대가로 천벌 받은 거라고. 앞으로 여기도 찾아오지 마. 나도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까. 네가 가족을 버렸듯이 우리도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해. 형, 형. 그렇게 남편의 손에 쫓겨난 시동생은 한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시부모님도 끝까지 냉정하게 잘라내셨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선 여전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빚도 산더미인데 정신 개념도 없는 그런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도대체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전 조카만 안쓰럽고 불쌍할 뿐이네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시동생은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흰 더 이상 시동생이 사고치지 않고 반성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묵묵히 잘 받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 시모께선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저희도 자주 시댁에 가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시부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른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저희도 무척이나 행복해요. 저번엔 다 같이 시댁 앞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오늘 시내 가서 노래방 갔다 올까요? 아, 이대로 밥만 먹고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요. 그럴래, 그럼? 오랜만에 우리 어멈 노래 솜씨 한번 들어볼까? 저번에 너 그거 있잖니. 트로트 그거. 그거 잘 부르던데. 오늘 한 곡 뽐내줄 거야? 아이, 그럼요, 어머님. 제가 아주 열심히 분위기 한번 띄워볼게요. 전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해도 시부모님께는 여전히 깊은 상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처를 어떻게든 제가 잘 토닥여서 앞으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저희 집에도 참 잘해요. 요즘은 오빠 남동생이랑 같이 가끔씩 낚시도 가더라고요. 어찌 보면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오빠 남동생을 챙겨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는 걸 이번 사건으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래서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신답니다. 가끔 보면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자식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든 공짜가 없듯 부모 자식 관계에도 무조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정말 다 힘든 세상이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서로서로 도와주고 아끼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